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그냥 속이 터져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이 경호선사는 왜 거기를 가셔서 내 속을 이렇게 썩이고 온갖 소리 다 듣게 만들고 그냥 서러움이 한 바가지예요. 그냥. 너무 잘 됐죠. 지금 모든 거에 감사. 그래서 뭐래요? 이에 대해 자신의 신비화와 도피성 은둔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형사 신비화되는 거 싫어했어요. 왜 신비화가 돼야 되지? 도피성 은둔? 말도 안 되잖아요. 자신에겐 추상 같대 남에겐 훈풍이 되었던 선사들에게 은둔이란 단순히 세간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은 아니죠. 뭐들라고 은둔해? 은둔이라는 거는 약간의 도피성이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 은둔이라고 하는데 겨우선 도피도 필요 없고 은둔할 이유도 없어. 다만 진짜로 전봉준 장군 동학농민이 아니었으면 그래서 경호선사를 뭘로 바꿔 화강동진 이류중에 입전수소로 바꾸려고 뭘 써놔요? 자신의 빛을 감춘 채. 이게 뭐예요? 화강이야. 이게 화강. 빛을 부드럽게 하는 거야. 중생 속에 숨어들어 동진 중생과 함께 라고 하는 수행의 최후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서의 자리를 비운 것이었더라 이런 말이야. 이 자리를 비운 것도 이게 아까 나왔잖아요. 누구지? 만우당 상경 만나니까 말하잖아요. 아니 내가 왜 몇 년간 자리를 비워야 되는지 도대체가 그 얘기를 쓰는 게 그건데 이제 경호선사가 삼수갑산 떠나실 때 영호당 박하정에게 쓸 때 자리를 비운다는 말을 써요. 내가 선석을 물려주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가는 거 역사적 기록으로 남는다라고 말을 쓰죠. 음주와 식욕, 여색 등 비도덕적이며 뭐냐 이거 음주, 식욕, 여색, 오냐냐 온갖 잡것은 다 나왔네요. 비도덕적이며 계율 파괴의 행위로 승가의 구성원들과 세인들로부터 악마 마종 이거 누가 말해? 이능화라고 하는 원색적인 비판과 비난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하여 은둔을 선택했다고 하는 일부의 주장이 있긴 있지요. 예,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윤창화잖아. 아니 윤창화 앞에 또 있어. 누구지? 이능화 또 김태흡 이런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는 입전수수요 이류중행이요 화강동진이란 이 멋진 단어를 다 해도 뭔가가 석연치 않았어요. 과거의 지은업을 갚는다는 상체 나오나? 환체라고 나왔네. 환체나 상체나 같은 말이에요. 정신적 긍정들의 근기에 따라 삶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의 환경과 근기에 맞춰 함께하며 거침없는 성격 그대로 살고자 한 경어의 보살도 정신에서 그것이 찾아지더라. 뭐가? 삼수갑산의 행적이 그래도 안 찾아졌어. 병정과 소설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경어가 하남에서 주는 전별사에서 나는 천성이 인간에게 살기를 좋아하고 또한 겸하여 꼬리를 진흙 가운데 끌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한 말에서 찾고 있더라 이런 말이야. 이 평정과 소설은 이효가 쓴 것이 공성의 피안길이라는 경호사 평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은 그거 뭐지? 누가 썼지요? 그거? 한중광 말고 승려가 하나 썼는데 승려 경환사 소설이라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한 권짜리. 그래서 한 말이다. 또한 경어의 북행을 입전수수와 이리우중행이라고 보는 것은 그의 심우가 심우송 심우도 본문에서 경호선사가 입전수수와 이리중행을 밝혀요. 그래서 수행자의 마지막 삶을 항상 입전수수와 이류중행으로 그리고 있는 대목이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경호선사가 혹시 당신이 그걸 써놓으시고 또 가시지 않았나 했는데 이 전봉준이 죽어도 안 나오는 거야. 너무 다행인 거는요. 그래도 또 너무 다행인 건 뭐냐면 제일 또 공로자가 또 있잖아요. 전봉준 장군
그 천안전시 문효공파에 전병근이라는 분이 그렇게 경호선사 서간을 13편이나 갖고 계시다가 날이면 날마다 그분도 폭탄을 치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누구한테 맡길까 해가지고 그 벽송상묵이라는 단양 송림사에 계시는 벽송상묵이라는 스님께 그거를 스님이 그래도 제일 안전하겠다 해서 줬는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래서 그게 액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액자가 제 손에 들어와서 그 액자가 아니고 보아서 그 글씨를 쪼갠 게 그거예요. 쪼갠 게 살다가 온. 근데 저도 6년간이나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 액자 저기를.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친필 모음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갔다가 맨 마지막으로 그 서간문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서간문을 6년 동안 뜸들이다가 시간이 안 나서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모든 게 끝나요. 아휴, 이게 끝이 나는구나. 끝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한 번에 다 해결돼서 그분들의 그 고마움과 감사함 이런 것들을 항상 간직하고 있죠. 여기 하나 더 들어가네. 하지만을 2번을 퍼왔네. 그렇지? 똑같지? 그렇다니까요. 이게 퍼올 때 2개 퍼와서 어떤 거는 안 퍼고. 몰라. 이거 PPT 만들 때 엄청 힘들었어요. 이거 PPT 만들 때. 왜냐면은 이 PPT가 길은데 그 앞에가 빨리 끝나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그냥 날이면 날마다 퍼왔죠. 근데 막 너무 많으니까 막 시 같은 거 다 빼먹었어요. 다 못해요. 다 퍼온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잠깐 앞뒤가 안 되거나 이거 2개를 같이 퍼왔잖아요. 똑같은 거를.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러면 어때요? 그냥 그거나 말거나 빨리빨리 지나가야지. 자, 요거는 이제 이 11번은 경어의 의도적 자리 비워주기와 삼수갑산이라는 제목으로 이걸 해봤는데, 이건 왜 해봤냐면 2012년에 이제 경어선사 100주년 기념이라 해서 조계사에서 그 크게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2013년에 천장암에서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11월 달에 열린 그 세미나에서 너무 기상천외한 말을 이제 내가 듣게 되죠. 경어선사 열반 100주년 학술 세미나야, 제목은. 근데 이 박재현이라는 분도 교수예요. 어디 교수인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박재현 교수가 있는데, 이분하고 나는 이제 2013년에 천장암에 가서 내가 발표자가 되고 그분이 내 토론자가 돼가지고 그 경어선사의 출생연도와 출생지, 그죠? 출생연도는 1849년이다. 46년이 아니고, 그리고 출생지는 자동리가 아니고 우동리다 라고 해서 제가 천장암에서 발표를 천장이 떠나가더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영석 교수가. 근데 어쨌든 그때 할 때 이분은 토론자로 오시고 여기에서는 발표자를 이분이 하셨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기상천외한 말 하더라고요. 경어의 주색과 삼수갑산행에 윤창하와는 비교되는 해석이 발표됐더라면 박재현이가.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그거예요. 경어의 의도적 자리 비워지기. 경어의 입전수수 억지 해석은 본 모습에 누를 끼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박재현의 의견은 경어의 북행이 입전수수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입전수수지 뭐. 간접 의지를 담고 있는데 이 또한 합당한 답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이 처음 봤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찌됐든 뭐 전봉준 때문이었건 안 때문이었건 간에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서 보이신 행적은 그냥 입전수수야. 그냥 일의 중행이고, 그렇잖아요. 화강통진이고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살으셨잖아요. 전봉준이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은 그렇잖아요. 목적은 뭐 일본 놈들의 그걸 피해서 자기의 신분을 감췄지만
화강동진 입전수 이류중에 다 자기 신분을 감추고 저작거리로 들어가서 중생과 어울려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모습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박재현이라는 분은 아예 그것조차도 하고 아주 기상천외한 거 의도적 자리 비워주기 때문에 경호선사가 삼수갑선으로 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의도적도 안 돼요. 경호선사가 의도적으로 뭐 들라고 자리를 비워주는 거고, 아니 자리를 비워준다는 얘기는 밑에 자기의 그거를 받들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대를 이어갈. 그것도 준비도 안 돼 있고 의도적으로 뭐 들라고 하고 자리는 왜 비워주고 의도적으로 했는데 뭐 들라고 삼수갑산에 가서 그 생고생 개고생을 하느냐 이런 말이요.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을 택한 이유는 뭐죠? 처음에 택한 건 삼수갑산이 아니었어요. 그냥 북쪽이었어요. 북쪽. 그래서 경호선사가 그 서간문 13편에 북성으로 돌아간다고 쓰잖아요. 직접 북성으로 돌아간다고 써요. 북성. 어? 그러니까 북성으로 가려고 그랬겠지. 삼수갑산은 그 뭐 때문에? 아니? 그거 한일합방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 갑산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관계도 작정하고 간 게 아니었어요. 공길이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김탁을 만나서 거기서 엎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가 뭘 작정하고 이거를 간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워주려고 간 게 아니에요. 에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마음이 답답했고요. 근데 이 자리를 갔거든요. 더 이상 못 듣겠더라고. 나왔어요. 그냥 갔다가 역사기념관에서 했는데 많이 슬펐죠. 그냥 내가 그 박사 1학기 초짜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내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경화의 북행이 입전수수가 아니다. 그리고 담고인데 이 또한 합당한 답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어의 삼수갑산에 대해는 경어의 의지로 행한 입전수수의 의도가 너무 많이 담겨져 있지요. 그게 입전수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입전수수란 말보다 진짜로 그 화강동진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죠. 경사를 싹 없애버렸어. 그지? 어쨌든 다 어울리는 말이었고 의도적 자리를 비워주기는 아니야. 또 다른 시각에서 박재현은 경어 스님의 주색과 북행은 삼수갑산행을 말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삼수갑산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낭설을 확대 재해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박재현은 경어의 주색과 북행은 낭설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경어의 일탈과 기행 정보는 일화나 낭설 수준에 지연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정직한 평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일탈과 기행을 소문에 휘말려 선입견을 가지고 경어의 선사상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겠다. 그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딱 그 이 박재현이 주장한 그 의도적 자리 비워주기는 좀 조금 지나친 면이 있죠. 근거가 없으니까. 경어의 주색과 북항에 대해 이것을 근거 없는 낭설 수준으로 이것은 모두가 확대 재해석된 것이라고 반박 의견을 누가? 박재현이 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박재현은 장하가 경어의 추색을 삼수갑산의 폐해 원인으로 본 것과 경어의 북행을 추색에 반성한 참회와 이런 또 열불난다. 그죠? 경어의 주색이 한국 불교의 폐해 원인이냐? 지금도 경어선은 살아있거든. 니들이 술 마시고 개판 쳐놓고 왜 경어선사를 들먹거려? 경어선사도 술 드셔서 먹는데 이런 경어선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가 경어선사가 깨달음의 경지를 남겨놓지 않으셨으면 이 경어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 불교는 진흙탕으로 갔을 거야. 근데 그나마라도 지금이라도 그 선원에서 동안거 하안거를 내면서 매단거 났네 매단거 성만했나라고 자랑할 수 분품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라도 선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경어선사가 한국 불교를 망쳤다고? 너 이리 안 와? 윤창하가 한국 불교의 폐해 원인이 경어의 주색이라고 한답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또 경어 또 북행을 주색에 반성했대. 주색에 반성했냐? 아유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쓸 수 있었는지. 용서한다고 다 했는데 그 단어 선택을 봐. 무슨 반성한 참회의 은둔 아주 다 써라냐. 무릎 꿇고 빌었더라라고 쓰지 그래? 어? 참회의 은둔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또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더라 이러네. 어떤 태도? 박재현은 뭐라 그래요?
일부의 부정적인 경어의 인물평은 식민지 통치 이념에 따른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식민지 통치 이념에 따른 것이다. 또 박지현은 일제강점기 황국신민을 만드는 심정개발운동. 이게 앞장선 사람 누구예요? 누구지? 김태읍이죠. 그래서 심정개발운동에 앞장선 사람. 심정개발운동은 또 뭐냐? 이름도 참 흉악스러워요. 마음밭? 여러분, 마음밭이라고 하는 순간 탈락이요? 탈락이지. 마음은 밭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개발운동에 앞장서며 사상개조의 목을 맨 친일파 권상로, 김태읍, 이회강 또 있어. 두 놈. 얘는 경어의 주색이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었고 이들을 부정적으로 확대 재해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름 자신의 의견으로 조리 있게 지적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김태읍이가 그냥 쓰레기를 했는데 주제에 또 경어선사를 존숭한다고는 왜 써? 다만 경어선사가 여동생이 있다는 걸 말해준 위대한 김태읍. 아마 김태읍 스님은 그 뭐지 이거 자료 수집 능력이 뛰어났을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었잖아. 일본 놈들 앞잡이 하느라고. 예. 그래서 아마 그거를 수집할 수 있었고 아이러니죠. 이 모든 걸 다 용서해야죠. 아이고 징그럽다. 그리고 경어를 한국 불교의 사표로 삼기 어렵다는 일부의 주장 또한 사표로 삼지 말아라. 어쩔래? 경어선사를 만약 경어선사가 안 계셨으면 지금 아마 우리 삼불교는 없어졌을 것 같아요. 삼불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이? 조선왕조 서산휴정 이래로 단절되었던 그 불교를 누가 이어요? 260년 만에 경어선사가 있잖아요. 어이? 그래서 그거를 해놓고 가셔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불교가 그나마 선불교라고 떵떵거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선불교 선자도 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왜? 경선사 당시에 전부 다 뭐였으니까. 연불.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타력신앙. 우리는 자력이지만 그죠? 연불이 성행했고 극락세계를 추구하는 남무아미타불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 경어선사가 아니었으면 선을 맛보지도 못해요. 경어를 한국불교에 사표를 어렵다는 일부 주장 역시 독재와 신민지 허구성이 작동했다고 박재현은 나름의 의미 있는 주장을 제시했다. 또한 박재현은 경어는 바른 생활을 요구하는 체제가 설정한 허구의 사표가 아닌 선의 사표라고 말했다. 이것도 조금 말이 좀 애매하죠. 왜? 바른 생활인이라는 게 뭔가 바른 생활인? 아니? 경선사가 말하는 건 바른 생활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요구하는 허구의 사표가 아닌 선의 사표라고 합니다. 선은 바른 생활이고 안 바른 생활이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윤창환의 주장대로 경어가 자신의 주색에 대한 반성을 하고 태도를 취했는지는 의문이죠. 무슨 주색에 대한 천부당 만부당 아시죠. 경어선사는 오냐 이놈들아. 콧등에 방귀도 안 껴요. 다만 경어가 생각하는 그 걱정하는 그거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정말 힘들었고 이 경어선사가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이 참 그 뭐라 그래요 그거 정말 말 그대로 인간 경어야. 그 누구 때문에 빨리 못 갔어? 전옥년이 때문에 빨리 못 갔죠. 전옥년이가 나이가 27이야 28이야. 그런데 아니다 18세에 와서 8년이니까 얼마지? 26인데 애가 시집을 못 가고 있어. 그러니까 떠나기도 뭐하고 너무 괴롭다가 진짜로 저희가 나타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네, 그런 사람들이. 어찌됐든 경어선사는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치고 이영찬이하고 혼인을 시키고 떠나시잖아요. 참 이야 책임감 뽕뽕이고 뭐라 그래 이게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래 우리가 통찰력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모든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깨친 자의 의지죠. 깨친 자는 원래 그런 게 그렇게 다 유비 코터스로 통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알아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못 떠나고 있다가 덧붙여 박재현은 주석과 관련된 경어의 소회는
반성이라기보다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수용. 이것도 조금 이상해. 뭔 자아수용 같은 자아수용. 말꾸며 하느라고 연구 많이 하셨는데 자아수용의 태도에 가깝다는 게 아니에요. 셀프 업세턴스, 셀프 업세턴스. 뭐 경호사가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고 수용했다. 뭘 수용해? 뭘 수용했냐니까. 반성했다나 수용했다나 뭐 거기서 도찐 개찐이지만 반성보다 낫기는 하지만 이런 일 없어요. 반성은 자아수용한 게 아니라 그냥 전봉준 때문에 그냥 갔다고 어쩔 수 없이 쫓겨서. 그래서 마지막 경호선사가 그 전옥년이랑 들린 곳이 어디요? 대둔산이라니까. 대둔산 어디? 태고사. 대둔산 태고사에 가서 하룻밤을 주무셔요. 근데 너랑 나랑은 삼생에 헤어지지만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대둔산 태고사까지 가셔요. 근데 거기는 왜 갔을까?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접전지예요. 거기가 다 죽었잖아 거기서. 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상기시켜 주려고 경호선사가 대둔산 태고사를 가시지 않았는가. 근데 대둔산 태고사 누구랑 관계 있어? 어? 무건 스님이랑 관계 있잖아요. 도천 스님이랑. 어? 저기 서울 스님. 서울 스님 제자가 무건이죠. 무건의 제자가 도천이죠. 도천의 장자가 누구죠? 그 여수 명선 스님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이 태고사를 간 거에도 의미가 있어요. 아이고 속상해.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더라. 즉 그의 주장의 근거는 자아수용은 나를 있는 그대로 자아수용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으로 정서적으로 성숙되고 안정된 사람의 의식에서 나타난 것으로. 정서적으로 성숙되고 안정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경호선사는 깨친 사람이에요. 깨친 사람. 그러므로 경호 역시 자신의 한계와 역할을 명확히 인식해 취한 태도가 그래서 북행이더라. 하여튼 박재현 교수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기까지 끄잡아 오느라고. 그 뒤에 있는 내막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박재현은 그는 경호의 북행을 의도적 자리 비워주기. 여기서 빈정이 상했죠. 그냥 의도적으로 경호선사가 뭐 들라고 자리를 비워줘. 어쨌든 간에 이게 먹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의 그 신선함은 있었죠. 여기까지 끌고 오려고 애를 쓰셨으니까. 그래서 그는 경어의 시, 자, 퍼머사행 해인사, 도중과 같죠? 에서 나타난 고민을 근거로 경어의 북행은 은둔이 아닌 의도적 자립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그게 아니고 아까 거기는 일본 놈들이 자꾸 추적해 오는데 경어선사를 자꾸 생물이라고 그래. 어디 송강사에서 그냥 정한불사를 했는데 그냥 호랑이들이 이놈들이 경호선사를 니네가 함부로 하면서 그냥 경호선사가 그만 해탈에 들도록 이래가지고 그냥 해탈에 들도록 하니까 그냥 거기 있던 우리 송강사 그것이 무슨 절이야. 거기가 조계산에 있는 그냥 그 동물들이 일제히 그냥 그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냥 호랑이들도 다 머리를 조아리고 가서 경호선사가 그들을 다 해탈로 열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너무 괴로워서 일본 놈들이 자꾸 추적해 오는데 그냥 이름만 자꾸 높아지고 그냥 이래서 했던 거지 그거를 자리를 비워주려고 그건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나름의 설명을 덧붙였다. 이처럼 그런 경우에 의도적 자리 비워주긴 북행은 자신의 유산과 세상의 위태로움 사이에서 발생한 처지를 솔직하게 인식해 빚어진 것으로 그게 아니고 솔직하게 인식한 게 아니고 세상이 위태롭다는 거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자꾸 저기 해오고 동학농민 그때는 동학농민이 끝나서 전봉준이 죽었어도 동학농민군의 반란은 계속됐어요. 1년 이상 계속돼서 마지막에 대둔산에서 마지막에 다 망하잖아요. 그분이 대장이 돌아 이석 그냥 이 어린애들까지 다 죽였대잖아요.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응?
에이. 이석구? 뭐냐. 이석구. 그분 그것도 있어요. 3개월간이나 1894년 12월 공주 전투에서 패한 동양 농민군들이 거기서 3개월간이나 싸웠답니다. 2월까지 싸웠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아이고 불쌍해. 최후의 항전지 나온다. 그런 대둔산이 그 쓰라린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에요. 대둔산. 먼모로보다는 또 대둔산을 갔지요. 내가 가본 산 중에서 이 대둔산을 참 어이가 없더라. 그래서 솔직하게 인식해서 빚어낸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그래도 이 경호선사에 대한 연구자 중에서 이 박재현 교수가 가장 그 신선한 의도적 자립이어주기라는 말을 했는데, 경호선사가 선석을 물려주고라는 말을 하긴 해요. 야,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 조금 근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빗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경호선사는 의도적으로 자리를 물려주려고 간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삼수갑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라도 그 교력만 흔들어 놓고 선을 피지 못해서 이걸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럴 처지도 못 된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쓰셨고요. 이 박재현 교수는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막 그냥 좀 많이 나갔죠. 그건 아니고요. 일제강점기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에 사회적 역할을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경호선사가 왜 대선승이 돼가지고 불교계의 대표자가 그거를 다 하고 도망갔냐라고 하는데, 큰일 나죠. 그렇게 하고 나왔다가는 불교계 대표하고 나왔다가는 사형당하게 생겼으니까 못 나왔다 이 말이야. 더군다나 할 수가 없었죠. 세간과 출세 간의 이치가 달라 섣부르게 나서기 어려운 처지에서 북행을 결심했다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더라. 이것도 이제 박재현 씨가 많이 접근한 부분이에요. 박재현의 이러한 해석은 은둔 방식이 매끄럽지 못하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거나 의도치 않은 막후의 실력자 행세를 하게 되는 상황을 염려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식견과 안목이 있는 수행자가 불교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자리를 비워줬다는, 너무 많이 갔어요. 그죠? 경호선사는 사회적 식견도 없어서 간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실력자 행세를 못한 것도 아니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냐, 우리 만공스님이랑 또 수월스님, 해월스님들이 다 독립운동 하는데 싸웠잖아요. 그거 다 경호선사가 저기를 시킨 거죠. 다 말하자면 주지를 시켜서 이렇게 됐는데, 이 경호선사가 그래서 이 역할을 못해서 다른 막강한 실력자를 찾기 위해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식견과 안목이 있는 수행자가 불교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해서 비워뒀다고? 거기는 아니지. 그럴 인물도 없었고요. 또 경호사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었고, 경호사가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댔어요, 경호사는. 그래서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에 가까워요. 진짜로 어불성설에 가까웠는데, 그래도 나름의 노력한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는 은둔의 형식을 완전 소멸을 택한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게 그의 추측이다. 은둔의 형식을 완전 소멸로 바꾼 거라, 그것도 이상한 거죠. 경호선사는 진짜로 은둔, 철봉 해가지고 그거를 달나라로 쏘아붙이라고 했거든요. 달나라로 나를 쏘아붙이면은 그 문지기들이 찾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완전 소멸을 꿈꾼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삼수갑산에 가는 순간부터 돌아가기를 원했죠. 말했잖아요. 거기 어디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써있죠. 나는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나는 돌아가기를 원한다. 누구한테 썼죠 그건? 영호당 박하장에게 썼나? 속상하죠. 나는 빨리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돌아가고 싶다고. 다른 거 빼고. 언제나 돌아오기를 꿈꾸고 언제나 돌아갈까를 꿈꾸면서 살았는데, 무슨 뭐 완전 소멸을 택해 경호선사가? 그것도 탈락. 완전 소멸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추측이라고 발표했더라.
열심히 한 공로는 인정하지만 절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는 경호의 자리 비워주기에는 부질없는 권력지향에 대한 비판의식과 권력의 내면화 경계의식이 반영, 그것도 아니야. 경호선사가 여기까지 복잡하지도 않아요. 딱 경호선사가 하면 선석을 물려주고야. 왜? 내가 교령만 흔들어 놓고 선의 가풍을 일으키지 못하고 가서 미안하다. 근데 그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질없는 권력지향에 대한 비판의식, 권력에 대한, 이게 복잡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누가 아니야, 박재현 교수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런 경계의식도 없는 거고, 또한 그는 경호에 그래서 번번하게 발생되는 대목의 수행자의 자긍심이라. 그렇죠. 이거는 잘 보셨죠. 수행자의 자긍심. 경호선사가 그냥 뿜뿜이요? 자긍심 뿜뿜이요. 아까 조금 전에도 했죠? 뭐 너무 영특한 학이고 뭐 그냥 영특한 무희고 그냥 아주 그냥 심지어는 이제 영특한 싹이라고 하잖아. 영묘한 싹이 비를 맞아 살찌고 그냥, 그러니까 그 영특한 학, 그냥 이게 경호사의 자긍심이고, 또 니들이 나를 알아? 니들이 나를 모르잖아. 내 주머니 속에 낭중지추, 내 주머니 속에 내 보배 비결이 들어있는 걸 너들은 모르지? 라고 하면서 옷을 입고 밤에 뿜뿜해보는 이런 경호선사의 수행자의 자존심은 있죠. 이라며 경호는 첫 마음의 회복이 세간의 입질로부터 수행자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으로 본 것 같다. 이것도 이상하죠. 뭔 첫 마음의 회복이야. 세간의 입질은 있었겠죠. 따라서 경호의 일탈과 파격적인 일화들은 대부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것일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더라. 뭐 여기까지는 또 나름으로 했는데, 어쨌든 박재현 교수님 수고 많이 했지요. 또 나오냐? 하나 더 있다. 하나 하고 끝내야 되겠다 오늘. 2개 있네. 그리고 그는 경호의 자리 비워주기에는 이거 했고 했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합당한 일면이 있어 보이고 있으나 이것이 경호의 북행을 진행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미흡함이 너무 많아요. 경호는 그렇게 치밀하게 앞날을 계획하고 자신의 입지를 생각하고 그런 성품은 결코 아닐 뿐더러 경호는 자리에 집착해갖고 물려주고 물려받는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절차조차도 들지 않고 있다는 의식의 소유자라고 보이면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경호의 북행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면이 없죠. 여기까지 갔잖아요. 복합적인 면이 있어요. 뭔가가 있지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좀 알게 해달라고 이 조계사에 가서 그냥 부처님한테 기도도 했다니까요. 그냥 3,000배는 안 했고 한 1,080배는 한 것 같아. 이게 뭐냐고. 결국은 그걸 알아내지 못하고 그 박사 논문을 하게 되죠. 복합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선지식으로서 경호 스스로가 선택한 거는 맞죠. 근데 이렇게 뒤에서 쪼들려 갖고 갈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그 경호선사 서간문만 나타났어도 안 나타났잖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미 2012년에 있었는데 다만 해석을 못한 거죠. 그것도 운명이라면 운명이고, 그가 시무관에서 밝힌 것처럼 입전 스스로 충행으로 화강동진으로 스스로 자명한 것으로 잠정 결론 짓는 것이 경호의 의지로 이해하는 것이 논자는 가장 경호답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경호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경호답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여기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번으로 넘어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지? 여기까지.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가는디오리
다음은 경어선사와 전봉준자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흥선.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퍼졌네.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어디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우게 마음의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을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